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경기가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지만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썩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만석 이상 미판매가 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신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얻어맞았다. 특히 이제 지난 경기죠.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지면서 진짜 두드려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외신에서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디애슬레틱 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월드컵과 관련된 기사에는 Which countries have qualified for the 2026 World Cup? 이 2026년 월드컵에 현재 지금 통과한 팀들이 누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들을 소개해주는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최전방 공격수 이 9번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약간 민망한 방식으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말이죠. 언급이 되긴 하지만 말이죠. 일단 좀 살펴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지금 월드컵에 통과를 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컨페더레이션 이 대륙별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뭐 북중미 쪽이 있고요. 그리고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이렇게 6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팀들 중에서 어디가 통과했는가. 일단 북중미에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런 팀들이 기본적으로 호스팅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굉장히 빨리 통과를 했습니다. 그 호스팅하는 나라들 빼고는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었죠.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통과를 했고 이란, 아르헨티나가 이제 18번째 월드컵 어피어런스 18번째 출전을 하게 되고 메시가 이번에 6번째 월드컵 호날두가 지금 5개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 메시도 6번째 월드컵 출전인데 정말 대단하죠.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인데 4,6에 24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이 출전했던 팀은 독일 그리고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우즈벡도 있고 그리고 요르단도 있고 이런 팀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드컵에 몇 번 출전했었는지 보면은 11번. 그리고 이제 2002년에 4강을 했던 게 우리의 최고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1986년 이후 월드컵에 매번 나가게 되기는 했는데 본선 진출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2002년에는 심지어 코호스트로서 공동 개최자로서 세미파이널까지 오르는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다 출전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골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 네이션 홉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이 희망이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어깨에 놓여져 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는 10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탈락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번에 이 북중미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호주, 브라질 진짜 뭐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맞붙었다고 하지만 진짜 어마무시한 화력을 보여줬죠.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입니다. 에콰도르, 우루과이 이런 팀들이 이제 확정 지었고 파라과이, 콜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 카페베르데? 제가 처음 보는 나라인데요. The country is the smallest by area to qualify for World Cup. 월드컵에 통과한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그러니까 육지의 어떤 크기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나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튼 아직도 본선 진출이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 팀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브라질의 최전방 공격수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브라질의 최전방 공격수가 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 이 남미 쪽에서의 이 브라질이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파라과이랑 가까스로 골득실 정도의 차이로 올라온 팀이 바로 이 브라질인데 그래서 사실 파라과이의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브라질이랑 그 지역 예선에서는 뭐 골득실 차이 정도로 순위가 갈렸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wever, hammering South Korea 5-0. 대한민국을 거의 망치질했다. 두드려 팼다 정도로 이제 의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첼로티가 어떻게 공격진을 짤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첼시의 에스테바오가 굉장히 빠른 발로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호드리구라던가 비니시우스 주니어 역시 골을 넣은 가운데 과연 이 최전방 공격수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테우스 쿠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뭐 히샬리송 워낙 또 안첼로티랑 잘 맞았던 그런 선수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다가오는 일본전을 보면은 아마 마테우스 쿠냐가 선발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 얻어맞은 게 외신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은 뭐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이 조명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날 경기에서 건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의 EPL 러브콜 관련된 소식들도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에 0-5로 완패를 했는데 파라과이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시드 배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같은 시각 유럽 예선에서 22위 오스트리아가 루마니아한테 0-1로 패하면서 무려 15% 이상을 잃고 25위로 이제 밀려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 브라질전에 대패를 했는데도 22위로 올라서면서 포트2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포트2에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포트2에 있는 강팀들과 만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포트3, 포트4에 이 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근데 파라과이전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브라질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친선전을 치렀을 당시에 파라과이는 일본전에서 2-2로 비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또 할만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또 지역 예선에서 골득실 차이 정도로 아까 순위가 갈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파라과이 비록 이제 피파 랭킹상으로는 파라과이가 더 낮기는 하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의 대표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일단 피파 랭킹 관리 질문에 대해서 맞다. 뭐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파라과이전은 실험이 아닌 실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뷰 보면은 내일 경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수준 높은 팀과 경기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일본전에서도 사실 강호들과 상대하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굉장히 실전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경기는 굉장히 우리가 연습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대비하고 잘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비가 오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잔디 상태도 대비해야 되고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는 약간 또 좀 대비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에서 대비를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번 브라질전에 사실 낙제점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차이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이면은 전술적으로라도 뭔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에 대한 논평은 하진 않고 브라질전 앞두고 우리 열심히 하겠다 정도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민국이 과연 첫 월드컵 2포트 가능성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폭등했다는 말도
이 가능성이 폭등했다는 말도 우리가 해낸 것으로 폭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 파라과이 경기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3만 석 이상이 미판매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다 출전을 확정하는 기념식임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절반가량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낮아졌는지를, 사실은 얼마나 기대감이 높았는지의 이 고점과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초라할 정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과이는 굉장히 진심으로 이 경기를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번 경기를 이기고 포트2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이 파라과이를 두고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약체라고는 절대 할 수 없고, 사실 대한민국은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 두드려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조금 이따가 펼쳐질 파라과이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파라과이전을 대비하고 계신지, 그 마음의 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